우리 아까 낮에 제 소개 드렸지만 또 오늘 저녁 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라는 도시에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원래 저는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오늘 지질학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었고, 현재는 이제 저 연구소 내용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사역만 제가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기온에 관한 질문, 낮에 이 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종류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져왔죠 우리가? 처음 낮에 오셨던 분은 다르네.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에 완벽하게 좋게 창조했다는 틀 안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다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노아홍수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이 노아홍수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낮에 안 들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노아홍수를 믿으면, 이해하면 신기하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다뤘던 창세기 1장 종류대로 창조한 거 있죠? 그 창조를 자연적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노아홍수의 이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처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처음부터 좋게 짓는 겁니다. 좋은 분이니까 좋게 짓는 거죠. 그리고 전능한 분이니까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타락한 거죠.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키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키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가시덤불 엉키 있는 것들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다음에 생긴 겁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생겼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죽음이 생긴 겁니다. 사망이란 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낮에 여쭤봤잖아요.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앞으로 안 하실 분, 나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한테.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게 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제 8명이 구원받았어요. 처음으로 성경에 춥다 덥다란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그랬잖아요. 처음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불편해졌어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겁니다. 자,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모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처음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냐?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우리 여러 번 나와 있죠, 성경에. 로마서 3장 2절에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맡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너 진짜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그랬어요. 너 내가 죽을 만큼 어떤 거예요? 너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확증한 거예요. 두 가지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죽을 만큼 가치 되는 거, 이걸 확정한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얘기, 구약과,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얘기, 신약과,
오실레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됐네. 나 하나님 형상이었네. 그분이 정말 날려 돌아가셨네. 이렇게 귀한 존재야. 죄도 사했어. 그걸 아는 자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좋았던 곳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라 그랬죠. 이걸 제가 어제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꼭 얘기해 주라고 자식한테. 내가 너 낳았잖아. 낳지만 원래 죽은 거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 여기부터 그거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천국으로 화도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쭉 같이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완전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다고요? 다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가 사실이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온 인류는 이제 그 중에 하나 토픽으로 제가 이제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 후손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게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다 안 믿다 어떤 하나의 인덱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저희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 홍수는 성경의 어떤 일지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지까지. 여기 보면 검은색으로 쓴 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날짜고, 파란색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가지고 쓴 겁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살 되기 전에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10일 더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모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면서 2월 17일 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는데 비는 며칠 만에 그쳤어요? 4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3월 26일경이겠죠. 비는 그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창이랬는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했는데 떠다니던 방주가 어디에 걸렸어요?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또 계속 감해가지고 이제 다른 산들의 몽우리가 보였어요. 이게 10월 1일이에요. 아까는 7월 17일이고. 물이 감에다가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10일경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행했어요. 바로 뭐냐면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 7일 간격으로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비둘기가 안 돌아온 게 12월 2일경이 나와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봐요. 자, 물 많이 감했겠죠? 말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노아 홍수 일지입니다. 저희 창조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 일지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물이 점점 불어 올라갔을 때가 있었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노아 홍수 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또 물이 감하고 말랐겠죠.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노아 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만 나눌 거예요. 후기는 이걸 두 개 다 다루면 여러분 정말 머리 거의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다뤄요. 또 이제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다음에 초청 안 해요. 근데 뭔가 남겨둬야지. 그거 너무 듣고 싶다 그래가 또 초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는 거의 안 다루고 전기만, 아시겠죠? 전기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대님께서 초청하시겠죠. 그럼 그때 와서 후기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우리 노아 홍수 보면 우리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들이 물에 잠기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뉴스에서도 보고 이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수 있는 건, 물이라는 건 높은 데서 어디로 올라요? 낮은 곳을 빨리 평형을 찾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전 지구가 물로 덮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는 우리가
편견 없이 읽으면 이건 무조건 전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천하롭사는 잠겼고 다 잠겼고, 그 다음에 다 죽었고 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전지구적인 사건, 양쪽으로 전지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맞불. 한 번 더 갈 맞불. 자, 우리 노아 홍수 영어로 플로드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로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맞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건 언제나 이거 나올 때는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맞불이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잔잔한 홍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격변이에요. 여러분 격변 아시죠? 이 격변 난리가 난 거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읽어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홍수니까. 근데 그와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노아 홍수는 여러분 땅과 함께 멸한 거예요. 자, 이거 홍수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뭘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일지가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40번 정도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절 건너서 계속 땅이에요. 여러분 홍수 끝나고 뭐 보여주세요? 무지개 보여주죠. 자, 무지개 보여주는데도 뭐라 하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근데 맞불이에요. 이 홍수가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flood to destroy the earth. 땅들이 완전히 파멸되는, destroy 되는 그런 홍수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에 대한 사건이냐? 뭐에 대한 사건이에요?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노아 홍수는 이걸 시작해요.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고 막 부서지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창조학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안에 기품이 샘이 터지는, 지하수가 막 터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인데 지질학에서 제가 화산이거든요. 화산이 막 분출하고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질적으로 뭐냐면 땅들이 부서지는 사건, 양적으로 뭐냐면 전지구적인 사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잔잔한 홍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읽으면 엄청난 격변적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막 일어났겠죠. 이 지진이죠,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지죠. 이제 왜 무너질까요? 이제 흔들리니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제 강한 지진일 경우는 흙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진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것 때문에 들떠요. 들떠가지고 흙들이 만나질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마찰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액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이거로 이제 집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전에 니가타 지진 때 토양 액화여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다 무너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올해도 뭐였어요? 그 어딘가 인도네시아인가? 그 지진 났을 때 토양 액화 얘기 나잖아요. 산사태 일어나는 거. 중력에 의해서. 이게 토양 액화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일본에 갈 때 고베 갔는데 그때 1995년도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5천 명 죽었잖아요. 거기 그 박물관이 지금 있는데 가보니까 그 전체 박물관의 반이 토양 액화가 된 얘기예요. 흙들이 막 부서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에 있던 지하수가 막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면 흙이 무겁죠. 확 가라앉으니까. 이게 토양 액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모든 깊은 샘이 터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돌들이 부서지고. 자,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전지구적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물들은 맑은 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맑은 물 아닙니다. 흙탕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잔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저지진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천안업산 잠겼는데 막 깊은 샘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해저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 바로 뭔가요? 해일이 일어나죠. 그 해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잠깐, 이게 세계 지도표 무조건 한국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 나머지가 쉬워요. 한국 찾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반대편에 칠레가 있는데 196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9.5도였어요. 이게 역대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입니다. 9.5. 우리 작년에 한동대학교 지진 났잖아요. 5.5쯤 되거든요. 그러면 9.5에서 8.5면 10분의 1이에요. 7.5는 100분의 1, 6.5는 1000분의 1, 5.5는 만분의 1. 로그로 나가기 때문에.
10,000배 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2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840km. 자, 시속 840km 무슨 속도예요? 비행기 속도예요.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15m 파고로 시작했는데 일본에 도달할 때 10m를 유지했는데 일본에서 140명 죽었어요. 지진이 저 끝에서 났는데. 이게 쓰나미 위력입니다. 비행기 속도. 네. 알래스카에서 쓰나미 일어났는데 남극까지 가는데 18시간 걸렸어요. 시속 900km. 비행기 속도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4년도에 30만 명 죽었어요. 순식간에. 비행기 속도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보다 빨라요, 우리가. 30만 명 죽은 거예요. 이게 쓰나미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항공 사진인데 2시간, 3시간 위에 보이잖아요. 넘버가.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쓰나미가 나는 이제 속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노아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났더라도 전 지구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가 안 걸려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삽시간에 영향권 안에 들어갔겠죠. 땅들이 부서지는, 기품의 샘이 터지는, 천안함선 잠기는 전지구적인.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놨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전지구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질학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괜찮겠어요? 저는 오늘 지질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석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화석을 보면 물고기 화석부터 할게요. 물고기 화석이 이제 물고기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가 이제 죽으면 불에 뜹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박태에서 분해되가 형체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흙이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물고기보다 빨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흙의 양도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갇혀가지고 화석으로 됩니다. 자, 화석이 되는 건 오랜 세월에 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여러분 실험실에서 짧은 시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 화석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이제 짧은 시간 몇 시간 만에 화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도 있어요. 특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화석이 오랜 세월에 걸려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려서 화석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조건만 맞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석탄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쨌든 약간 화석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이 화석도 보세요. 완벽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자, 우리 낮에 얘기했지만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조개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수백억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화석을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보존돼 있어요. 마치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그 창조과 탐사 가면 화석을 산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가져와가지고 이거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이런 것들 지금 마치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재밌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조개가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화석이 아닙니다. 이건 조개국입니다. 우리 조개국 드실 때 입을 다 벌리고 있죠. 원래 그런 거에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바닷가 가보세요. 조개 다 낮장으로 다니죠. 원래 죽은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화석의 대부분은 입을 다문 채로 발견됩니다. 이건 여러분 악소리 낼 새 없이 살아있을 때 갑작스러운 메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잘 보세요. 햄머에 제 이름 써 있잖아요. 제만이. 이거 제가 딴 거예요. 제가 우리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여기 갑니다. 우리 훈련 프로그램 중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8주 동안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12월 22일부터 2월 둘째 주까지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 지금 갑자기 몇 친구가 취소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언어학, 인류학, 지구 물리학, 야외 지질. 이 강사가 7명이 출동돼요. 10명을 위해서. 다 비행기 타고 와서 10명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 거기 전공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거기서 학생들이 엄청 바뀌어요. 네, 그래서 1인당 한 3,800불 들거든요. 근데 1,500불밖에 안 내요. 나머지 저희가 내는 겁니다. 장학금 받고. 갑자기 토픽이 바뀌어버렸네. 어쨌든 그걸 제가 왜 얘기했냐, 거기 할 때 우리가 그랜드 캐년 버스 타고 투어도 가요. 그리고 어떨 땐 우리끼리 밴을 타고 버스 못 가는데 우리끼리 야외 조사를 가요. 여기를 꼭 가요. 엔자버레고 주립공원이라고 그냥 조개 화석이 쫙 있어요. 여기 일반 지질학과 학생들도 여기 많이 와요. 올 때마다 어떡할까요? 조개 따가요. 화석을 다 공짜야. 근데 여태까지 따가도 아직까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입 다문 것만 모은 게 아니에요. 입 다문 것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해요. 네, 조개 화석들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죠. 자,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는 곳이 이제 콜로라도 고원이라는 곳인데, 고원이 알죠? 높은데. 콜로라도 고원은 남한의 한 미니멈 3배입니다. 미니멈 3배인데 콜로라도 고원에 이제 깊게 파인 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조개 가운데 이 길쭉한 조개가 있어요. 앵무조개라고. 이 화석이 한 10억 구 정도는 있는 거로 추정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싸요. 1불, 2불밖에 안 해요. 2불도 안 해, 1불. 근데 재밌는 게 이 앵무조개는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 나 죽을 때 머리 서쪽이다 이러고 죽을까요? 바로 뭐죠? 그 흙이 이동시키는 방향에 따라 배열됐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정도 배열을 하려면 과연 그때 흙의 속도가 얼마나 돼야 될까 해보니까 미니멈 적어도 초속 7m는 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밀물과 썰물도, 어떤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이건 언제나 쓰나미와 같은 사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도네시아 쓰나미, 칠레 쓰나미, 뭐 알래스카 쓰나미, 일본 쓰나미 아무리 일어나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식의 화석을 만든 경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죠. 모든 깊음의 샘 터지는 토양과 천안읍산 잠겼던 물, 쓰나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완벽해요. 화석은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개구리죠. 네. 자, 근데 이러한 화석들은 다 어느 속에 있냐? 다 지층 속에 있어요. 거의 100% 지층에만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육지의 75%는 지층으로 덮여 있어요. 자, 우리 지질학에서 이제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지구의 과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지구의 75%가 지층으로 있는 한, 지층이란 건 우리의 연구 대상의 가장 보편적인 연구 대상이에요. 지층은. 자, 그러면 지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거 역사는 여러분 확 바뀌어요. 이 지층이죠. 근데 아마 그 지층 중에 가장 유명한 곳 꼽으라 그러면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어느 정도냐면 수평으로 연결된 게 하여간 남한의 3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협곡, 캐년이 협곡이죠. 협곡의 길이가 450km예요. 깊이가 1.8km예요. 너비가 맥시멈 30km.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을까?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네?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랜드 캐년 그 창조과학 탐사, 요즘은 줄여가지고 창탐이라 그러는데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확 줄여버렸어요. 한국 오니까. 이 창조과학 탐사인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한국 무조건. 창탐. 그 창탐 가면은 하루 종일 그랜드 캐년만 봐요. 근데 가면 그 워낙 깊숙이 파여 있으니까 지층이 쫙 펼쳐 있습니다. 이 지층이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흉목 사업을 잘하고 사방공사를 잘해가지고 지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처음 지질학 할 때만 해도 지층이 잘 보였어요. 그때 한창 도로공사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한국에도 창조과학 탐사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저 지도 교수님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쭉 가셨는데 여기 좋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다 그냥 잔디가 다 자라고 사방농사 해버렸어요. 잘 안 보이지만 한국도 엄청 남았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 어때요? 1.8km 파였잖아요. 450km. 또 사막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니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완전히 일자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지층을 볼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지층이 만들어졌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질학자가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험을 하면 지층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줄리앙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속도는 줄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자유낙하 실험. 비커에다가 굵은 녹하고 고운 녹을 섞어서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유낙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굵은 거, 고운 거, 흙 가운데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요? 고운 거요? 같이 떨어지겠죠.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같이 떨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높은 데가 생기고 낮은 곳이 생기면 굴러요. 굴릴 때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굴러가는 패턴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쪽 반은 볼링공, 이쪽 반은 골프공을 들이면 비탈에서 굴리면 어느 게 먼저 굴러갈 것 같으세요? 이 볼링공이 먼저 굴러갑니다. 왜냐 한 바퀴 굴러갈 때 골프공은 열심히 쫓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볼링공 웬만한데 그냥 밀고 나가지만 골프공은 어때요? 조금만 우둘두둘해도 다 걸리겠죠? 나뉘게 돼 있어요. 자, 나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뉘는데 지금 굴러가는 패턴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지층이 이제 바로 만들어집니다.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실험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바로 이제 이 실험이 똑같은 사람이 한 건데,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이제 지질학 교수예요, 이 사람 줄리앙. 이번에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 섞어서 넣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땐 같이 나오지만 운반되는 패턴이 다르니까 나뉘어요.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공급을 하니까 어때요?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층은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워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퇴적학을 배울 때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탕류 아시죠? 탕류가 뭐죠? 흙탕물인데 흙탕물이 지금 흙이 지금 밑에서 흐르죠. 그죠? 중력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한 번 더 할까요? 저탕류. 자, 오늘날은 저탕류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워요. 네. 자,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T1, T2 이런 얘기를 해요. 볼까요? T1, T2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는 지층을 보면 어떤 얘기를 생각하셨어요? 밑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이고 위에 지층이 나중에 쌓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위에서부터 쌓이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러고 보니까 T1은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T1 같은 시간. T2도 또 다른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근데 T1이 먼저예요? T2가 먼저예요? T1이 먼저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T1 위에 있는 T1을 보세요. 위에 있는 T1보다 밑에 있는 T2. T2가 뭐예요? 네, 더 나중에 쌓인 거예요. 다시 위에 있는 T1이 밑에 있는 T2보다 먼저 쌓인 거, 위에 있어도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화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층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화석의 위치는 밑에 있다고 먼저 살던 화석이 아니에요. 생물이 위에 있다고 나중에 살던 생물이 아니에요. 화석의 위치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걸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저탕류가 밀려가는데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T1, T2 아시겠죠? T2 되셨죠?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은 언제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제가 이런 시험 안 보여드리고 그냥 여러분 보면 뚝 잘라가지고 봤으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죠. 이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마음으로 보는 거 아세요?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배운 대로 봐요. 제가 우리 창밖을 본다 그러면 창문이 밖을 보는 게 아니죠.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내 마음으로 보는 거 아세요? 만약 여러분한테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다 씌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거꾸로 보이겠죠?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바로 보이는 거 아세요? 그건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했어요. 신기하게 거꾸로 쓰는 안경을 써줘도 시간 지나면 바로 보여. 왜? 본인이 내가 거꾸로 보고 있구나, 거꾸로 보라 그러면 다시 상이 다시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로 보는 거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도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맹인도 눈뜨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중심이 배꼽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트의 하트,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층을 보면서 쌓이고 빨리 버려야 돼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980년에 이게 이제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터졌어요. 미국에 우리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는데 워싱턴주 그 근처인데 터졌는데, 터진 날짜도 공교롭게도 1980년 5월 18일이에요. 많이 듣던 날짜죠. 언제예요? 딱 그날이야. 광주항쟁. 그래가지고 한국은 별로 안 유명해요. 워낙 난리통에 터져가지고. 이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화산 폭발이에요. 근데 이제 화산 용암이 나온 게 아니라 화산재가 나왔는데, 이 화산재가 위에도 쌓이고 밑에도 쌓인 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화산재가 눈녹음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저탕류로 쓸려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자, 아까 우리 쓰나미는 무슨 속도다? 비행기 속도인데 저탕류는 무슨 속도예요? 100km니까 자동차 속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7.5m의 지층을 바로 만들었어요. 몇 시간 만에. 이게 7.5m인데 여기 사람이 약간 보이죠? 밑에 빨간색으로.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설명 안 드렸으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쌓이고 몇백만 년? 아닌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 한 10번 이상 갔어요. 여기 가는 투어도 있어요. 당일로 시애틀 팀들. 근데 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평으로 연결된 게 우리나라 남한의 3배. 미니멈. 어마어마해요. 자, 보세요. 완전히 일자죠. 완전히 시루떡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쌓이고 쌓으면 이런 일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실험을 해도.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에 이런 평평한 데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 울퉁불퉁한데. 바다 밑바닥도 마찬가지예요. 평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그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울퉁불퉁. 맞습니까? 근데 이렇지 않아요. 완전히 일자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탕류가 어땠다는 얘기, 시간적 간격 없이 계속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화석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여러분 콜로라도군의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끊이지 않고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남한의 몇 배인 줄 아세요? 남한의 100배예요. 100배.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여러분. 대륙 횡단하면 한 열흘 걸려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층이 끊이지 않고 연결돼요. 이건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2가지가 필요해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화석이 가득 차 있어요. 지구상의 75%는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잠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얘기 또 해야 되거든요. 화석 얘기하는데 화석의 나이는 측정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진화론적 지질학 하던 사람입니다. 진화론적 지질학 더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저는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 공부했는데, 미시간 주립대학 가자마자 그 다음 날 한 친구로부터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를 미국 가자마자 알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바뀌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 알고 3년 반을 진화론적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이건 저한테는 보통 제가 지금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화론은 여러분 질문을 하잖아요. 교수님한테 제가 슬쩍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2단계만 들어가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딱 2단계만 들어가면 종류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화석이 없는 거예요. 딱 2단계만 들어가면 종류에서 종류 서로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딱 2단계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날 측정하는데 46억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46억년이 지구를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거기부터 지구를 측정한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알고 나면. 나라들은 운석을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 운석을 측정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 어떤 가정 측정한 게 우라늄인데 우라늄이라는 것이 2개 측정하는 게 있는데 2가지 우라늄이 전 태양계가 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산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집 봤나요? 그거 하나만 깨져도 지구의 나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저한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왜냐면 이 세미나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면 계속 묵상해 어떤 분이 지구의 날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나 뭐 이런 거.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이 제목이 뭐냐? 이런 연대 측정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라 그래요. 이름부터가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방사능도 싫은데. 자, 이 용어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건 탄소인데, 근데 탄소를 C로 표시해요. 또 벌써 머리 아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묵상하지 마세요. 왜 C라 그러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탄소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같이 하겠습니다. 12. 자, 이것도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부른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하게 된 거는 탄소 14라는 것이 발견된 다음부터 연대 측정에 사용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탄소 12 일반적인 탄소라 그랬죠? 이거는 안정해. 안정하다는 얘기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 아시겠어요? 자, 근데 탄소 14는 불안정해가지고 뭐로 날아가냐면 질소가스로 날아가요. 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 손바닥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가스로 다 날아가죠. 왜? 불안정하니까. 안정하면 그대로 있겠지. 무슨 얘기 했어요?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기체로 날아가. 아시겠죠? 근데 공기 중에 지금 탄소 14하고 12가 얼마냐 하면 14하고 12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안정한 탄소 12가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대 1조. 자, 이 얘기는 거의 모두가 뭐라는 얘기? 안정한 탄소 12. 여러분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저 하나라도 조금이잖아. 1조분의 1이라는 건 어떻든 이게 탄소 14가 무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몇 대 몇이라고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1대 1조. 근데 공기 중에 탄소 14하고 12가 1대 1조로 떠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광합성과 호흡을 해가지고 식물에도 탄소 14가 12가 1대 1조로 들어가요. 이걸 또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죠. 자, 여러분 시금치 드시죠? 콩나물 드시죠? 탄소 14가 12 골라서 드신 분. 그게 있는지도 알지도 모르는데. 자, 1대 1조로 먹겠죠? 그죠? 맞습니까? 변 볼 때 골라서 싸신 분. 그거 어떻게 골라서 싸? 1대 1조로 나가겠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땐 공기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에브리바디 몇 대 몇이다? 1대 1조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죽고 나면 탄소 12는 그대로 있지만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즉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탄소 14가 많지만 죽은 지 오래될수록 탄소 14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탄소 14 연대측정법이에요.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원리는. 아시겠죠? 자, 근데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라는 건 1조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학자들은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해 봤어요. 측정했어요, 이거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1조분의 1 아시겠죠? 죽자마자 일 땐. 됐어요? 자, 그럼 5730년 지나면 2조분의 1로 줄어들겠죠.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오케이? 또 반이 날아 4조분의 1 되면은 11,460년이 되는 거예요. 또 8조분의 1은 11,190년. 이걸 알았어요. 이 그래프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무나 쉽죠, 뭐.
탄소 14하고 CP의 비율만 딱 알면 줄만 딱 끄면 어때요? 연도가 딱딱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탄소 14 연대점 방법이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근데 몇 대 몇이라고요? 처음부터 양이 어떤 거예요? 무지무지 조금이지, 이 날아간 탄소 14가. 그러므로 산술적으로 5만 년보다 오래된 유기물이라고 하면 동식물이에요. 아직까지 동식물의 나이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과학자가. 오케이? 5만 년보다 더 오래되면 탄소 14가 다 날아가가지고 측정 가능한 탄소 14가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표정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네. 하여간 5만 년보다 오래된 거니까 탄소 연대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두개골이 있잖아요.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써있죠.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만 년보다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거 측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일반인들 그것도 몰라요. 두개골은 여러분 이렇게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지 않아요. 널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이게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두개골 다 모아도 여기 대림교회 규퉁이 못 채워요. 여러분, 그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사람 닮은 거 위에다, 들 닮은 거 밑에다 모아놓은 거 아세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나이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거 측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질세표 해놨죠? 어제 우리 얘기했죠? 아까 낮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걸 또 잘게 나눴죠? 캠브리아고 쌀로기 그 옆에 그 시대의 대표적 화석이 써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지질세표예요. 근데 화석이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어디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벌써 이제 점심 때 저를 먼저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이게 이제 벌써 진도의 차입니다.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 아세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룡 1억 년, 삼엽충 뭐 3억 년, 5억 년. 여러분,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사람보다 더 오래 했다 그러는데 측정하겠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거 없어요.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뭐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측정한다 안 한다, 화석은?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우리 데렉 에이저라고 하는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영국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고생물 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경우는 없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나이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잘 따라와요. 근데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거 좀 크게 얘기 대답하세요. 분위기상.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라고 빨리. 여러분, 이거 만든 게 언제 만들었냐면 낮에 얘기했죠. 1872년에 만드는 거예요. 1872년. 근데 탄소 연대점법은 100년이 지난 1960년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고 연대점 할 줄도 몰랐는데 몇 천만 년, 몇 억 년 써버렸어, 그냥. 어떻게 해요? 오래됐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측정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측정하면 되지 뭐. 근데 만약 측정했는데 거기에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보다 뭐보단 젊은 걸까요? 몇 년보다, 5만 년보다 젊죠? 측정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측정했을 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탄소 14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탄소가 하면 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그죠? 다 날아가서 탄소 14가 발견된다. 수십억 년 됐다가는 성캠브리아가 대리형과 흡연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수억 년 됐다가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중생대 공룡법까지 모든 샘플들은
탄소 14가 어떻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보다 젊다는 거예요? 5만 년마다.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천 년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노아홍수죠? 노아홍수 성경 그대로 하면 4,500년 전 되는데 오히려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석탄을 측정했는데, 석탄을 측정했는데 2억 5천만 년 됐다고 하는 석탄인데 여기는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가 있으면 안 되지. 충분히 있었어요. 네. 양으로 해보니까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충분해가지고. 여기 1억 8,900만, 여러분 1억 8,900만 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척척 얘기해, 이런 거. 여러분 100년 이상 살아본 분, 1000년이 얼마나, 만년이 얼마나 긴데 이분은 그냥 몇 억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이 숫자죠, 여러분. 이게 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태양이 여러분 1억 8,900만 번 더 돌아야 돼. 남아 있었어요. 5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무슨 덩어리라 그래요? 탄소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게 너무나 이게 치밀해 가지고 안에 물 분자도 못 들어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염 불가. 오케이, 이건 굉장히 신뢰성 있는 오염 불가야. 그죠? 근데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10억에서 30억 년 됐다는 지침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13개를 받아왔어요. 이게 돈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연구할 때. 다이아몬드니까. 네. 그래서 13개 다이아몬드를 받아왔는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있었어요.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해보니까 6천 년밖에 안 되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지질세표가 만들어졌죠? 오래됐다는 편견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편견은 측정하지 않게도 만들어요. 편견은 너무 중요해. 근데 측정하면 어때? 탄소 14가 다 있는 거예요. 몇천 년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세요? 자, 제가 탄소 14가 정확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화석은 나이 측정한다 안 한다? 이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 제가 아까 낮에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되는 과정들이 화석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기랑 어디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목식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여러분 어떤 논문에서 발표된 적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강조했었던 지질세포에 대한 얘기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지질세포 다시 좀 얘기하면, 자, 괜찮겠어요? 이제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제가 이제 내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안 했던 교회는 다음 세대 다 교회 떠났어요. 아세요? 이걸 교회에서 했던 곳과 안 했던 곳은 너무 차이가 났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자, 우리 지질세표라는 건 뭐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시죠? 그 옆에 더 잘게 나눴잖아요. 그 시대를 캄브리아기, 오도비시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미시피, 그죠? 그 옆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화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모아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질세표라 그래요. 네, 근데 이 지질세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우리가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선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발견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 널려 있는 걸 자기의 진화의 믿음으로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해. 없다는 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예, 여러분, 또 나오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이 진화론 썼잖아요, 그죠? 사실 이 사람이 그린 거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한 단순한 생물에서 모든 생물이 파생됐다. 자, 이 그림들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었지만 이 그림은 역사성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멋있었지만. 예, 근데 13년 후에 1872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널려있는 화석을, 사실 원래 이 사람은 진화론 안 믿었었어요, 처음엔. 근데 찰스 라이엘은 아까 찰스 다윈한테 계속 설득받아가지고 결국 진화론을 믿게 됐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책에다가 모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을.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름을 쓰고 화석 그 시대 이름을 더 잘게 나눴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지질세표가 1872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지질세표가 어디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검증되기도 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 교회가 당황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 틀렸네. 이 지질세표 너무나 중요해요. 지구상에 없는데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당황했어요. 왜?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좋았는데 이건 뭐예요? 점점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우린 죄 다음에 경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인간이 창조하게 되기 전에 경쟁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됐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이때부터 지질세표가 새 책이 되고 뭐예요? 이 성경책은 모세의 낡은 책, 특별히 창세기는 낡은 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이 낡은 책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자, 이때부터 뭐가 발생했다고요? 신학계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틀린 것도 있나 보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지질세표를 만들 때 영국 사람인데 전 세계 화석을 다 쳐다봤나요? 다 뒤져봤나요? 여러분 과연 영국의 화석은 제대로 봤을까요? 어떻게 지층 안을 다 깨봐.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모아온 거죠. 맞습니까? 나열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질세표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람이 삼엽충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삼엽충이 발견되면 뭐라 그런 거예요? 고생대 캄브리아기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이 화석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표준화석. 표준화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약 삼엽충이 발견되면 이 지층을 뭐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케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화석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왜? 이건 자신의 진화론적 믿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진화가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표준화석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척지동물의 경우는 240과. 과라는 건 종속과목 방목에 이러고 할 때 종속과, 우리 고양이 과 있죠. 안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과 얘기하는 거예요. 240과 이상이 다른 곳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표준화석 사용 불가판정이라는 거예요. 해양화석 같은 건 513과가 표준화석으로 사용 불가판정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주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훨씬 많아요. 화석은 여러분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어요. 화석은 순서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노아홍수 넘어오겠습니다. 너무 또 이 과학적인 얘기하면, 그러니까 홍수를 넘어가면 이제 노아홍수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생물들이 근데 여기 뭐가 밀려온 거예요? 저탕류가 밀려온 거예요.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순서가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그게 높겠지. 왜? 거기가 자기가 살다 보니까, 위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잠깐 물고기가 밑에 놀러 간 사이에 하필은 그때 노아홍수가 나온 거 어떡해. 계략적으로는 그렇지만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커털라는 사람이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층수의 무질서의 규모는 무질서가 되는 거는 화석이 진화서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모는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다. 이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 이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모든 화석 기록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다 지금 읽어드린 논문은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일반 논문이에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서로 발견 안 돼요. 자, 우리 낮에 얘기했어요.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생물학자입니다. 화석 연구하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이렇게 발견돼야 되는데 진화론적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찾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화석이 그렇게 안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학자는 오랫동안 지질계통의 원리를 뭐라고요? 추상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기준을 발견하지 못해왔다. 이 스탠리라는 사람은 지금 얘기했던 스테판 제이 굴드하고 쌍벽을 이루던 진화론자입니다. 당시 존스 홉킨스 대학에.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수로 밖에 안 돼요. 아세요? 중간 단계도 없어요. 나는 화석 기록에서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걸 동의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화석 연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게 그랜드 캐년 단면도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면은 화석이 진화 순서로 발견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 6개 화석이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들인데 전지층에서 다 발견돼요. 여러분 아직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삼엽충 그러면 고생대 캄브리아기 표준 화석으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맨 위에 페른기에 또 발견되더라고. 그럼 만약 어떤 동네 가가지고 삼엽충이 발견되면 이걸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표준 화석이 깨지는 건 지질학자들 알아요. 법칙이라 그래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또 깨졌네. 그런데도 지질세표를 안 버려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양 무척추동물로도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 화석은 노아 홍수, 아담은 그 훨씬 이전.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질서표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대신에 1년여 일어난 홍수 심판이 들어와야 돼요. 수십억 년은 여러분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나온 거예요. 주범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얼만큼 잔인한지는 이제 내일 오시면 아세요. 새벽에 꼭 와야 돼. 내일은 진짜 내일 새벽에 이 지질세표를 받아들였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쟁이란 것이 사람 마음에 다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정당화됐어요. 네.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경쟁에서 질까봐 경쟁은 이겨야 돼 그래서요? 성경 거꾸로 해요. 너가 섬기면 내가 높인다. 거꾸로니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석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석탄을 보면 여기 제목이 탄화된 나무 껍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하고 똑같냐면 숯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를 공기 중에 태우면 재가 되나요? 숯이 되나요? 하얗게 재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석탄을 만들려면 어때야 돼요? 공기를 차단한 다음에 열을 가해야지 산화가 안 되고 탄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차단돼야 돼요. 네, 정말 석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석탄의 현미경 사진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석탄의 거의 대부분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나무 줄기가 아니에요.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 껍질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 나무 껍질만 공기가 차단돼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가끔 이런 얘기예요. 석탄이 만들어졌는데 오랜 세월 걸리는 거 아닐까? 벌써 소식이 나오면 벌써 이제 갑갑해지죠, 마음이. 예. 근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석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이 질문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든 게 1964년, 지금 여러 번 해봤어요. 저희 만들어 봤어요. 어땠냐면, 자, 우리 뭐 온도, 대문자 T 아시겠죠? 그 다음 압력이 P, 프레셔. 그 다음에 시간이 타임이에요, 스몰 T. 소문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석탄이 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 30.93은 이제 30.93은 그 상수니까 빼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0.13 온도.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0.08 압력. 오케이, 됐죠? 마이너스 0.0012 시간이에요. 자, 앞에 숫자가 클수록 영향력이 더 있는 거죠. 석탄이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제일 높은 거예요, 영향력이? 온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 시간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자, 근데 마이너스 0.001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은 석탄을 만드는데 전혀 중요 요소가 아니다. 온도 압력만 되면 바로 만들어져요. 실제로 몇 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어째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아직도 이런 얘기예요. 석탄이 만들어졌는데 습지 모델 그래가지고 스왑프 티오리 그래서 습지에 나무가 쌓이고 쌓여가 석탄이 됐다. 아마 이거 받아들인 사람 없을걸요. 왜? 이래가지고는 공기가 차단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래가지고 만들어지면 나무 껍질보다 나무 자체가 더 많아야지. 석탄의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99%가. 자, 또 다른 모델이 바로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게 될 홍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이거 뭐예요? 토양의 과. 그러니까 나무 다 뿌리째 뽑혔겠죠. 천안읍산 잠겼겠죠.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다 떴겠죠. 어마어마한 나무가 떠 있었겠죠. 자, 근데 그 나무들은 이 물은 잔잔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거친 물이죠. 서로 부딪혔겠죠. 나무 껍질 벗겨지겠죠. 이 벗겨진 나무 껍질은 물을 빨리 흡수해요. 이 물을 흡수한 나무 껍질들은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물보다 더 무거워져요. 그 밑으로 가라앉은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2탄이에요. 2탄. 이때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된 거예요. 그 2탄 위로 뭐가 밀려왔을까요? 예? 저탕류가 밀려온 거예요. 공기가 차단된 거예요. 이 모델은 두 가지를 정확히 설명해.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됐다. 공기가 차단됐다.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2탄 나무 껍질만 쌓인 게 만들어진 적 있냐? 있어요. 아까 얘기하던 우리 세인트 헬렌산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이때 나무들이 다 뿌재 뽑혔어요. 이쑤시개처럼. 그리고 이 나무들이 그 근처에 있는 스피릿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로 쓸려 내려갔어요. 쓸려 내려갔는데 얼마 안에 가보니까 나무들은 떠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껍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나무 껍질이 어디 있을까? 그래 밑으로 스쿠버를 해본 거예요. 그때 찍은 영상이 이겁니다. 볼륨을 약간만 올리시겠어요? 이 나무 껍질. 자, 근데 이때 지질학자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no bark 그래. bark가 뭐냐면 나무 껍질인데 껍질이 없다. 계속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no bark. 껍질이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게스해 본 거야. 추측한 거예요. 혹시 호수 밑에 가보니까 호수 밑바닥에 약 1m 정도의 나무 껍질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탕류가 밀려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 껍질만 탄화된 석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세인트 헬렌산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일반 석탄 지층이 아시겠죠? 일자죠, 완전히. 석탄 지층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만약에 늪지에서 쌓이고 쌓였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나무 껍질 떨어지겠죠. 저탕류 밀려오겠죠. 나무 껍질 떨어지겠죠. 저탕류 밀려오겠죠.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이게 전 세계 석탄 매장 분포도인데 대한민국 빨리 찾으세요. 자, 찾았어요? 미국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탄층을 보면 어떤 건 우리나라 10배가 넘어요, 면적이. 한반도에. 남한에 20배가 넘는다고요. 석탄에 미국은 모든 화력발전소가 석탄이에요. 100%. 만약에 오늘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정도 매장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못 만들까요? 나무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창조학자 한 사람이 이 석탄의 양을 가지고 과연 노아 홍수 때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보다 나무가 100배는 많아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막이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사막이 제일 넓은 곳이에요. 육지에 차지하는 면적이. 사막이 3분의 1, 그 다음에 동토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사막은 덥죠. 동토는 춥죠. 성경에 춥다 덥다는 말은 언제 처음으로 언급돼요? 홍수 끝나자마자 8장 22절. 우리 언제 가져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추위가 다가왔죠. 이런 거 없었다니까 옛날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보시게 해주었다라 그랬겠어요? 올 여름 기억 안 나세요? 더워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 보기 해줘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적어도
홍수 심판 다음이에요. 그 증거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저희가 낮에 온 분들은 확실히 빨라.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돼요? 증인. 우리 형사가 현장에 갔으면 누굴 만나면 가장 반가워요? 증인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낮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채택한다? 증인을 채택한다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하여간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가 친히 봤다 그랬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신 것이 하나.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드디어 우리 앞에 거기 있던 분이 나타났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채택해 보니까 낮에 종류대로 맞았죠. 제가 채택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미나 하기 전에 제가 채택한다는 말을 일부러 안 했어요. 노아 홍수를 채택했죠. 여러분, 오늘 세미나 이해가 다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대림교회 대단하네. 다른 교회도 다 이해하더라 이거죠. 왜 이렇게 쉬웠을까요?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증인을 채택했죠. 노아 홍수 맞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지난원적 사고를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중간하게 하석 없잖아요. 죽은 데 묶을 수 있잖아요. 안 맞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줘갖고 종류대 창조했죠. 그 다음에 한번 쓸어버렸죠. 이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안에 넣어보는 겁니다. 다. 기는 아까 했죠.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하고 화석 중간하게 없죠. 어마어마한 지층 속에 있죠. 지층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운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석탄을 본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 이걸 다 덮으려면 흙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이 나무 다 떠 있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알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여러분, 과연 이거 없이 여러분 이게 이해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인생을 현실처럼 사세요. 현실은 우리 앞에 증인이 나타나면 어떡한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낮에 그랬어요. 몇 개 맞추나 보자고. 지금 3개 더해졌죠? 지층, 석탄, 화석. 몇 개 맞추나 보세요. 5번 세미나 동안에. 자, 이제 노아 홍수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화석 얘기하면 특별히 사람 화석을 발견되지 않냐고. 자, 사람 화석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육지동물 화석은 거의 없어요.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별로 못 들어봤죠. 공룡, 여러분 공룡은 전체 화석이 손톱끝도 안 돼요. 무지 조금인 거예요. 유명하니까 막 이걸 만약 인형 만들고 막 만화영 만들고 이래가지고 많은 것 같죠? 실제로 공룡 화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에 진짜 조금이에요.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어디에 매몰돼야 돼요? 그래도 좀 배운 대로 얘기하세요. 흙 그러지 말고 뭐예요? 그렇죠, 저탕류. 저런 대화가 통해야지. 그래도 저탕류 맞습니까?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다 부서졌잖아요, 흙이. 그죠? 그럼 완전히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거의 평평해져야 돼요. 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럼 그 위에 물이 덮겠죠. 그 물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의 바닷물로 환산하면 2.6kg 정도가 돼요.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사람이나 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위로 떠요. 밑에 꼴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오르는 거예요? 밑에서 흘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육지동물들은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아주 낮은 거예요. 자, 이건 전체 화석의 빈도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체 화석 가운데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 축성물이에요. 바다 밑에 사는 거 아시겠죠? 5% 남았죠? 5%의 95%는 바다 식물이에요. 거의 안 남았죠? 안 남은 거의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예요. 척추동물은 한 개 이상의 뼈가 발견된 것까지 다 포함해도 0.0025%밖에 안 돼요. 99.99%가 이거예요. 해양물, 축성물, 바다식물, 물고기.
네, 화석은 살아있을 때요, 죽은 다음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살아있을 때 어디 있는 거죠? 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탕 위에 매몰될 가능성이 어떤 거? 이들은 높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 지질학자들한테, 진화론자들한테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이런 빈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간단해. 이렇게 다 떠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밀려온 거예요? 저탕류가 밀려온 겁니다. 네, 위에 다 떠있던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석탄은 무진장 발견되죠, 그죠? 석탄이 바로 뭐예요? 나무 뭐라고요? 껍질이라고 했죠. 석탄은 무진장 발견됐는데 석탄에 비해서 정작 나무 자체 화석은 진짜 안 발견돼요. 규화목이라고 하는 게 나무 화석인데 이거는 전체 석탄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발견돼요. 이게 석탄 전문가들의 고민이에요. 나무는 너 어디 간 거야? 우리한테 너무 쉽죠. 어떻게 했어요? 나무는 위에다 떴죠, 뭐. 떴다가 썩어서 없어진 거죠. 잘 보세요.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당연해. 여러분, 그들에게 중간 단계 화석 없는 게 고민이죠.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배한다는 게 고민이죠. 근데 우리에게 너무 쉽죠. 왜? 종류대로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당연해. 화석의 빈도수가 그들의 고민이죠.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당연해. 어마어마한 지침, 오늘날 안 만들어져요. 우리한테 너무 당연해. 여러분,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한텐 너무 당연해.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질세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겹게 말씀드리죠.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각인돼 버려가지고. 여러분, 이 화석 중에 99.99%는 다 여기서 발견되는 거 아세요? 나머진 정말 그 위는 정말 드물게 0.0025% 중간 단계도 없어.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 아세요? 날 측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완전히 여러분, 이런 역사 없어요. 여러분, 이 화석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 된 거 아닙니다. 아담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쓸어버린 흔적이 화석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저 창작 탐사에 오신 분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LA에 계시는 분인데 은행에서 아직까지 은행에 계세요. 근데 은행에 계시는데 미국도 진짜 골치가 바로 이제 위조 지폐입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돈이 오면 이제 돈을 카운트하다가 위조 지폐 나오면 반사적으로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진짜 위조 지폐 거의 100% 맞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사적으로 할까요? 진짜 지폐를 하도 만져보니까 거짓은 그냥 알아. 여러분, 진짜 역사를 계속 들어야 거짓 역사가 튕겨나가는 건데, 이 시대는 거짓 역사만 들어가지고 투스텝만 들어가면은 허구가 드러나는데 진짜 역사가 안 들어와요. 우린 여러분 진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종류대로. 제가 우리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샌디에고의 스크립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넘버원 생물학 연구소인데 거기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이제 저 초청한 분이 그 잔정이라고 하는 이제 닥터 잔정이라고 했는데 제 성격을 아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제라 그러죠. 이재만 형제님, 저 너무 성경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과학자만 있으니까. 오케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90분 동안 과학만 얘기했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만 교배가 된다. 아시겠죠? 이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다. 90분 얘기한 거예요. 90분 세미나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뭐 이런 질문 하는데 답변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만 하냐고. 그럼 뭐냐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걸 얘기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근데 가방에서 제가 성경책 꺼낸 거예요. 제가 읽은 거예요. 저는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분,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분, 전 이분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 얘기할 때 변하지 않더라고요. 증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알더라고요. 왜 혼자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
거기 계신 증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혼자 깨달아 하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최고 감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토픽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이제 노아홍수를 한번 그림으로 그린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기쁨의 샘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토양에 과학들이 부서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노아홍수 전기죠.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석탄이 나무껍질 매몰되고, 이게 바로 뭐냐,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 물의 깊이가 얼마다? 2.2km. 자, 근데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물러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러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면 뭐냐면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 지금이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바다가 낮아진 거예요. 이게 노아홍수 후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안 다뤄요. 네, 아쉽지만 밤새야 돼요. 네, 그리고 물 다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남은 겁니다. 여기서 사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지층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죠. 위에는 바로 뭐죠?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거겠지 뭐, 그죠? 밑에는 뭐예요? 노아홍수 이전의 땅이겠죠.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위에 지층이 있는 곳하고 밑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층. 근데 우리 밑에도 지층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화석, 석탄은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겠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 과거의 성경에 지구 전체가 언급되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노아홍수 심판 사건, 다른 하나는 바로 뭐예요?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노아홍수 지금 했고, 그럼 창조 때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질학적인 과정은 두 번도밖에 안 나와. 한 번이 언제냐면 지구를 전체 만들던 첫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인데 그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땅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질서로, 케이아스 같이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formless and void, 히브리 말 토우 보우. 근데 이건 뭐냐면 formless and void, 그러니까 형체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름놀이 할 때 여러분 지금 코끼리도 안 말고 토끼도 안 만들었던 상태 있죠, 그냥 놓은 거. 근데 아직 성냥개비도 안 꼽았죠,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거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상태인데,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자, 근데 둘째 날 그 물이 둘로 나뉘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아마 대기권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셋째 날 어떡하죠?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바다가 돼. 이때도 여러분 흙들이 바다 쪽으로 가면서 물들이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자, 근데 이 지층 안에는 뭐는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지. 아직 뭐예요?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가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 육지동물 사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이전이니까. 아시겠죠? 셋째 날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은 없겠죠. 자, 근데 이때 다 이제 홍수가 났죠? 그 위에 덮였죠?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에는 지층도 있고 뭐도 있을까요? 화석도 있겠죠. 만약에 성경이 정말 우리의 지구의 역사라면 지층의 단면도를, 지표의 단면도를 자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맨 위는 뭘까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는 거, 홍수층. 오케이? 그 밑에는 못 가요. 지층은 있는데 화석 없는 거. 그죠? 그 밑에는 못 가요. 좀 복잡한 땅 있겠죠.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이거 뭐 창조과학자건 지질과학자건 똑같아. 지질학자가 땅을 구분하는데 가장 쉬운 게 이 구분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하면 밑에 복잡한 땅, 갑자기 지층이 발견돼요. 근데 뭐는 없어요? 화석은 없어요, 셋째 날. 근데 갑자기 화석이 발견돼. 위에 화석 가득 차 있어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이거 예외가 없어요. 한국도 있죠. 유럽 다 어디나 있어요.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누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창조학 탐사를 안 합니다, 거의. 근데 그때 수능 시험 끝나고 8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소백산 국립공원 데려갔어요.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딱 보여준 근방으로. 예, 창조 때 땅, 심판 다 했다.
근데 이 세계 지층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셋째 날짜 보면 날짜 밑에 약간 물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첫째 날 밑에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저 거기가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가 협곡의 제일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층이 없어요. 복잡해요. 그러다가 하얀 선 보이죠? 거기부터 갑자기 지층이 발견돼요. 셋째 날. 근데 지층은 없는데 뭐가 없다? 화석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낑겨 들어가는 게 있겠죠.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거 마지막, 그거 아주 드물게 몇 억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하얀 선이 보이죠? 거기부터 갑자기 뭐가 발견될까요? 화석이 가득 엄청나게 발견돼. 그걸 거기를 뭐라 그러냐? 화석 폭발이라 그래요. 전 지층에 화석이 다 있어, 위에까지.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여러분, 이거 일반 지질학자들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름을 적겠죠? 밑에 복잡한 땅을 시생대, 지층인데 화석은 없는 걸 원생대, 그리고 지층도 있고 화석이 있는 걸 현생대 그래가지고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론적으로 모아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대 맨 밑에 지층을 아까 캄브리아기라고 그랬잖아요. 캄브리아기.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묶어가지고 캄브리아기 이전이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이름은 잘 졌죠? 이름은 잘 졌지만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우리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구분도 있지만 원인도 알아요. 제가 그랜드 캐년 투어 갈 때 가장 감격적인 게 저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땅의 경계를 보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잘 보이는. 물론 지구상에 어디나 있죠. 우리나라는 창조 때 땅이 많이 드러난 나라고. 물에 빠질 때 위에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쓸려 내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선 캄브리아와 캄브리아기 경계 화석 기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부분이다. 너무 어려워요. 자, 이 사람 스테판 제이글도 최고의 진화론자가 얘기했잖아요. 다윈에게 캄브리아 폭발, 화석이 갑자기 발견된다 그랬죠? 화석 폭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골칫거리 없었다. 거의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그 한 층에서 동시에 출현해요. 진화론적으로 출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혹시 이종용 목사님 아시나요? 가수 이종용 모르세요? 어떤 거에 부르셨죠? 마이크 한번 드려야겠는데. 낙엽지던 그 숲 속에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 부르셨던 분. 우리가 LA에서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투어 2번이 나오시고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2세들 EM 투어를 이제 인도하는데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왔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이틀 주무시겠대요. 이틀 자겠대, 학생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밑에 내려갔다 올 거래요. 밑에 내려갔다 오지 못해요.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8시간. 여러분, 산은 올라갈 때 힘들어도 내려올 때 구르면 되죠. 굴러서 내려오죠. 협곡은 거꾸로 해요. 내려갈 때 랄라로 내려가. 올라올 때 힘들어도 할 수 없어. 올라와야 돼. 훨씬 위험한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하루에 밑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 말 것. 저는 알죠. 그렇지만 이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취소될까 봐. 얘기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탁 내려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야, 니네 못 내려간다.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내려가다 조금이라도 발이 꺾이면 올라가야 된다. 오케이? 그랬더니 알았대요. 내려갔는데 4분의 1 내려갔더니 10명이 올라갔어요. 자기는 안 되겠다. 다리 풀려가지고 안 되겠대. 오케이, 올라가. 그 이제 30명이 내려갔는데 중간이 이렇게 기착점이 있어요. 4분의 1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 딱 내려갔을 때 됐다, 너네. 이제 성공한 거 다 올라가. 그랬더니 이 10명, 9명이지만 1명 내려오는데 10명이 안 된대, 우린. 밑에 바닥까지 가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어제 배웠던 창조 때 땅을 만지고 올라가야 된대. 그때 솔직히 좀 뭉클했어요. 얘네들 반응 있네. 근데 또 창조 때 땅은 저밖에 모르잖아. 저 내려가야지. 그래서 오케이, 내려가자. 내려가서 창조 때 땅을 만나고 이 친구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어떤 좀 막 울었어요. 그 땅을 막 만지면서. 크리에이션 락, 크리에이션 락.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이 이종용 목사님 맏아들인데, 하여간 그때 내려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보세요. 땅이 완전히 달라요. 겉보기에도.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창조 때의 땅을 만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느라고 이제 사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하고 같이, 그분도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죠? 세상 때문에 겪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 사고 때문에? 우리도 세상적 사고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같이 그분하고 사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지. 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 니네 못 만졌지? 우리 만지고 왔다.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아주 현실적이야, 성경은요. 하나님은 현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아까 창조 때 땅 얘기했죠? 심판 땅.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봤냐 이거예요. 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Tell me if you understand.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명의 지질학자가 있어요. 한 지질학자가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둘 다 갔어요. 그랜드 캐년에. 한 지질학자는 혼자 깨달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이름 지은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왜 모른대. 왜 그런지. 다른 한 사람인데 누굴 택했어요? 증인을 만났고 만나기만 하면 안 돼. 택한 거예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그 친구들. 여러분, 이걸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걸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거라는 건 다 버리세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절대 몰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왜? 진짜 있었으니까. 예.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방주 안에 8명이 탔잖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 날 방주 얘기할 거예요. 새벽에요. 욥 얘기했는데 욥 얘기로 끝나는 것보다 노아우스 하면은 방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방주 8명 탔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 가족들이 기념 촬영한 겁니다. 예.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는 웃음이 낫겠어요? 수마가 키고 흔적. 그죠?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치유와 덜 경험했죠? 우리 언제가 좋았다? 하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그랜드 캐년 복음성가 가수 사모님이 오셨는데 버스 타고 쫙 그랜드 캐년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꿈이 그랜드 캐년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시는 세계 부르는 게 꿈이래요. 그러시라고. 그럼 이제 제가 그랜드 캐년 앞에서 설명 다 한 다음에 우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바꿨어. 저 그 마음을 알아요. 아니, 불러도 되죠. 뭐, 그죠? 그려본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분 마음을 이해가 갔어요. 그거보다 내가 여기서 살게 된 게, 그게 훨씬 그분한테 더 감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예수님도 노아 때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왜? 거기 또 문이 썼으니까. 보고 쓴 거니까. 아셨어요? 네. 노아 때와 같이 인자하면도 그러하리라 똑같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다 죽었는데 왜 노아만 살았을까? 요 8명만 방주 안에 탔을까? 네. 죄악이 관영했다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반전이 탁 돼요. 여러분, 반전할 때 일어나는 사용하는 접속사 뭐죠?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도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믿음도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여러분, 창조자와 구원자를 만족하는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때 은혜 입은 이게 여러분 노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 아세요? 오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우리도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노아가 믿었던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마틴 루터가 믿었던 예수님이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방향이 잡혀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진화론 배우고 있어요. 비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건져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참으로 멋있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었던, 추위와 더위도 없었던, 가시덤불도 없었던 그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바라보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예수님 때문에 얻은 하늘나라 소망, 그것 때문에, 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 기뻐하는 구체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